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알아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교보문고에서 상담직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개월 기간의 평가를 거쳐 정규 상담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인데요.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자라 리테일 코리아에서는 유통과 물류를 비롯해 재고 영업관리 분야 등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고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내년 2월 9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에서는 뱅앤올룹슨 서비스 센터 엔지니어 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전자와 기계, 통신 계열 전공은 필수 조건이고요. 유관업계 경력자의 경우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감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모 화학에서는 각 부문의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외 영업 사무 지원 직원으로 수출 관련 선적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요. 엑셀과 PPT 능숙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1부에서는요. 본격적인 취업 시즌을 앞두고 우리 친구들의 성공적인 취업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권병희 한국 ENTC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공업 계열 친구들의 공기업 관련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일반 기업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공기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하나 짚고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우리 신세미 캐스터님께서 한국전력 관련해서 채용형 인턴 관련 정보를 오늘까지 2시까지 제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혹시라도 놓친 친구들이 있다면 네, 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기업들, 특별히 친구들이 선호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오늘 현대 로템이라고 하는 기업들을 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현대 로템, 대기업들이 좀 많은데 이 중에서도 콕 집어서 현대 로템을 선정해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또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이 제조업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내실을 보더라도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2조 3천억 원의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만큼 매력적인 회사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뉴스를 보면 GTX라든지 뭐 철도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SOC 사업들이 네. 펼쳐질 것이라는 예측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인 회사로 저는 꼽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좀 매력적인 회사면 채용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현대로템 어떻습니까? 네. 매력적인 회사일수록 까다로운 거라기보다는 네. 모든 기업들이 까다롭게 보는데 특별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는 기본 기업들과 비슷합니다. 서류 전형과 1차 면접, 그리고 인성 검사, 2차 면접과 실기 전형, 그리고 신체 검사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합격을 하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기소개서 문항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특성화고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CG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제가 특별히 학생들이 좀 많이 놓치는 부분들을 한 번만 더 체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현대 로템 및 지원 직무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자신이 왜 현대 로템에 적합한 인재인가, 즉 그 사람들이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가 어떤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지 당신은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네. 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스킵, 그러니까 패스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당연히 돈 벌려고 취업하는 건데 굳이 왜? 자, 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짚어 넘어져 가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직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합한 인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직무가 뭔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과 관련된 정확한 증빙 자료, 즉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크게 어려운 문항이 아닌 것 같지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죠. 왜 우리 회사가 매력적이고 당신이 그에 적합하냐? 자, 그리고 당신이 하려고 하는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것들을 잘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네. 자, 이렇게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간단하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짚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문항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정말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막막해요. 이걸 메타포로 써야 될지, 네, 이제 그러니까요. 은유법으로 써야 네, 될지, 맞아요, 어떻게 써야 맞아요. 될지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본인을 너무 포장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제가 보기로는 그 진선미 선생님께서 네. 스피치 교육 때 저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네, 적이 네. 있는데 면접 때는 그게 그래도 좀 가능한데 글로 이걸 쓰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가치관들이 좀 투영될 수 있는 단어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회사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혹은 여러 가지 방향성과 매칭이 되는 사람이다. 혹은 완벽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3번 문항은 가장 많은 회사들이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저는 되게 평이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말 많이 하죠. 쉽게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린아이가 걷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지 직립보행이 되잖아요. 하다못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작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문제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뭐 누구나 겪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정말 경험에 대해서 쓸 게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보시면 이제 입사 전 경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돼 있는데 이미 많은 친구들이 아시겠지만 이 경력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것들을 제공받으면서 어떤 경력을 쌓았을 때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다면 쓰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돈을 받은 아르바이트나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와 유관되거나 연관관계가 없다면 오히려 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현대로템의 자소서 문항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좀 이 밖에도 기계 분야 전공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대기업이 있다면 좀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치킨 좋아하시나요? 치킨이요? 네. 아,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고 치킨 안 좋아하는 사람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치킨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치킨 산업의 선두주자인 하림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치킨은 많이 먹기는 하는데 이런 회사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관심까지 연관지어서 친구들이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주변에서 내가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이용하는 기계나 스마트폰이나 먹는 것들을 잘 둘러보면서 이런 분야에서도 내가 일하는 곳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하림그룹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공무팀, 그래서 생산 설비를 관리하거나 보존 활동들을 하는 자주 보존 활동들을 하는 부서, 그리고 생산 관리 부서에서 이것들을 지원하는 기계적인 지원이나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부서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하림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모르긴 하는데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매출이나 자금력 그리고 경쟁력이 높은 회사이기도 하고요. 매출도 오로지 생닭을 판매하는데 9천억. 오, 정말 네. 많은 매출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친구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9천억이라 그러면 가늠을 못해요. 자, 그래서 억대 연봉자가 몇 년을 어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또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치킨집이 있거든요. 뭐 스타벅스를 제가 상업계열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매장이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 글로벌 매장이 있는데 전 세계에 한 3만 개가 조금 안 되는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치킨집이 4만 개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치킨들이 네. 필요로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미래를 걸어볼 수 있는 만한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치킨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 많은 분들이 좀 입맛을 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할인, 채용 절차를 좀 살펴볼까요? 네. 자, 할인그룹도 대기업이거든요. 네, 대기업이라고 하면 자산 규모가 10조 이상 되는 탄탄한 재정을 가진 기업이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대기업들과 프로세스가 그래서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서류 전형과 인성 검사 그리고 1차 실무 면접 그리고 2차 임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성검사, 그다음에 인적검사, 적성검사회 같은 경우에는 인성검사는 약 30분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직무 적성검사라는 거는 한 6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특별히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하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종료가 돼요. 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미리 그런 것들을 연습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그다음에 자주 나오는 패턴들의 문제들을 선생님들과 같이 좀 풀어보시면서 그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 시간이 촉박하면은 하나라도 더 푸는 게 확률적으로 높은 게임이겠지. 그리고 이게 찍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찍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푼 만큼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들도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인도 자소서 문항을 좀 함께 볼까 하는데요. 네. 여기는 좀 문항이 조금 더 많네요. 네. 무려 7가지네요. 네. 자, 그래서 현대 로템하고 비슷한 부분들은 좀 스킵을 하고요. 좀 다른 부분, 그 부분만 좀 체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로템의 문항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2번도 마찬가지겠죠. 넘어가겠고요. 3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하세요. 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장점과 단점은 성격적인 측면일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애티튜드죠. 태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건데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본인의 장점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뻔한 얘기들을 해요. 굉장히 저는 꼼꼼한 사람이에요. 친화력이 좋아요. 자,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쓰다 보면 많은 서류를 봐야 되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봤을 때는 변별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시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주로 나에게 너 참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너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 중에서 하림이라고 하는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인재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성격 이런 부분들을 매칭하셔서 장점들을 표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장점 뒤에는 반드시 그것들을 증거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들을 제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변별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에 대한 부분들인데 단점은 친구들이 모르진 않아요. 근데 쓰기가 되게 불편하죠. 자, 그래서 이 단점에 대해서는 너무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고해성사처럼 내가 큰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단점보다도 모든 회사 일도 그렇고 사회생활이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노력들을 자세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제가 만나본 공업계열의 친구들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네. 이런 부분들을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질문들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에 다 있으니까 하나의 단점들을 내가 한번 보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뭐 성찰일지나 혹은 일기를 쓰면서 좀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히 면접 때도 서류 전형 때도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좀 현대 로템이나 하림이나 네. 강조하는 부분이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계 계열 학생들의 취업 정보 또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좀 맛을 보긴 했습니다만 전기전자 분야 취업 전략을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어요,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전기전자 분야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한절에 대한 채용 제가 아까 피드백 한번 드렸죠. 2시까지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혹시 제대로 제출을 했는데 제출이 제대로 됐는지 또 확인하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남은 시간 동안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기전자 분야의 학생들은 그럼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어떤 부분에 좀 채용이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관지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분야는 전기 회로나 전기 설비, 자동화 설비, 실무와 관련해서 3년 동안에 보통 이제 학년별로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사항으로는 이제 전기 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생산 자동화 설비 기능사 등을 좀 취득을 할 수 있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전을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에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대사항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전기 분야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탈원전 기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기존의 에너지 산업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채용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자 분야에서는 전기회로나 전자회로, 전자캐드, 마이컴 제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동화 설비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3년간 학습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전기기능 기능사, 그다음에 이제 전자캐드 기능사, 전자기기 기능사, 뭐 통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좀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업이 가능한 분야를 보신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자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자, 그런 회사들이 취업하실 수 있고,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 전기를 LED로 굉장히 많이 네. 바꿔나가고 있는데, 이 LED 관련된 회사들의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이 전공들이 전기와 전자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전기전자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취업의 폭이 더 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어떤 기업들을 저희가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공기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친구들이 역시 공기업을 선호하다 보니까 자, 많은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전기 전자 분야의 친구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기업들을 제가 두 군데 꼽아봤는데요. 먼저 LH공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H공사는 지난번에 K워터가 국내 유일의 물과 관련된 공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역에 있는 지방 공기업을 제외하고서는 국내 최대의 토지 및 주택 관련된 공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일 수 있겠죠. 또 이미 뉴스에서 발표가 됐죠. 수도권 3기 신도시 예.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해서 매출이라든지 사업 구조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아까 조서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력적인 회사는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2018년도 고졸 채용 전기 분야에서 제가 경쟁률을 봤는데 네. 입을 다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419대 1이에요. 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예. 못했던 오. 이 경쟁률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전기 분야에서는 채용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딱 2명 뽑는데 와. 네, 그러니까 800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 그러니까요. 오겠다고 지원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2명을 뽑는데 800명이 넘게 지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기업이다라는 인지가 친구들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2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두 분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자, 공기업 같은 경우는 뭐 우대사항이나 이런 특이점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다 아시죠?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예.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만한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리면 편견이 생길 만한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은 담을 수 없죠. 자, 그리고 우대사항으로는 지역인재 할당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연도마다 채용 인원이 좀 다른데 5인 이하의 채용이 진행될 때에는 이 지역인재 할당을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해당 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친구들이 LH공사에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년도에 채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잘 체크를 해보시고 특별히 그게 5인 이상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부분에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가산점 부분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자격이죠. 이제
본인이 전기 분야인데 아까 제가 전기 분야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 기능사 같은 것들 그런 자격증이 있을 때와 한국사 검정 시험 그다음에 이제 인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점수의 3%에서 5% 정도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3점에서 5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준비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형 절차도 한번 짚어볼까요? 여전히 좀 만만치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자,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기업들, 특별히 공기업들은 비슷한 채용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합격자 선정에서 이제 자기소개서의 평가 점수, 어학 점수 이런 가산점들을 포함하여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이제 모집 분야별 선정 인원의 50배수를 선정을 합니다. 자, 굉장히 말을 어렵게 했지만 50배수를 선정했다는 것들은 서류 전형에서는 기본적인 부분에 충족이 된다라면 크게 합격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지원자 수가 또 공통 이게 뭐죠? 이제 똑같은 점수를 동점을 받았을 때에는 50배수 이상이라도 합격을 한다. 이것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합격한다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이 된다면 이제 필기 전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인성검사를 함께 보게 되는데 특별히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이제 채용을 2.5명, 2.5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을 까다롭게 보겠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처럼 2명밖에 안 뽑는 경우겠죠. 그래서 선발 인원이 5명 이내일 경우에는 3배수, 그러니까 이번에 2명 뽑으니까 최종 면접에 6명 정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네.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저 커트라인이 설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가 그 점수, 직무와 관련된 부분과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성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잘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가끔이지만 토론하는 곳도 꽤 있잖아요. 네. 좀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하는지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을 고등학교 공채에서 한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요즘에 공기업들의 트렌드들이 이미 충분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그 정도 직접 능력과 취업에 관련된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대졸 공채나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데 아직 많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이번에 전기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의 친구들도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 전형에서는 PT 면접과 토론 면접 그리고 질의응답 그리고 그 인원이 한 번에 이제 5인에서 10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직무 경험이나 상황과 그와 관련된 문항들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상호 간에 본인의 의견과 상대방이 경험했던 것들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하거나 답변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 기본적인 훈련이 좀 되어야지만 이런 면접들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NCS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문제 해결 역량과 관련된 직업 기초 능력의 하위 카테고리가 있고요. 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님들이 그와 관련된 동영상들을 무료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미 업로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본인이 그중에서 모든 내용을 볼 필요는 없겠지만 논리적 사고,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표현하는 미시라고 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본인이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신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영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어떤 예절이나 매너 혹은 그 사람의 됨됨이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직업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조직에 대한 이해와 조직에 대한 충성도 등등등이 모두 인성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직업 선택의 이유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로에 놓였을 때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비 조직원으로서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사전에 면접에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선배들에게 어떤 질문이 나왔었느냐. 그리고 요즘에 사실은 좋은 사이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업로드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준비하신다면 면접에는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접 준비도 결코 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네요. 예, 좀 네, 꼼꼼하게 사실, 준비를 맞습니다. 해야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거고 네. 뭐 이미 우리 진서민 선생님하고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서류까지, 그러니까 필기까지 합격했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은 다 합격의 커트라인을 넘었다. 그럼 진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가? 네. 그게 진짜 사실인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자리인가? 이게 바로 면접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주의해야 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 이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제 본인이 당연히 가산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당연히 이제 합격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채용형 인턴 합격 후 교육 1개월, 그다음에 인턴 3개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 성적이 불량하거나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게 된다면 직권이 면직되거나 혹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할 텐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런 부분을 훨씬 더 LH공사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볼 테니까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전기전자 분야 친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LH공사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곳은 어디입니까? 네, 다음으로 짚어볼 곳은 한국전력거래소라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한국전력거래소. 네, 거래소. 아마 뉴스 진행하시면서 여름철마다 항상 등장하는 기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나라 전기 분야에서 그만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제가 한국전력거래소가 채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졸 채용의 경우 타 공공기관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점들이 좀 다른가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조직원이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많아봐야 한두 명을 뽑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특이한 점은 고졸 인턴의 경우에는 반일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일제로 딱 채용을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내부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반일제라고 하면 20시간만 근무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도 요즘 뭐 직업적 가치관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나는 굉장히 하드하게 일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라든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배우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직장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데를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전력거래소에서 또 어떤 복지 혜택을 주고 있냐면 채용 후 1년 이상 직무 관련돼서 이렇게 일을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면 학비를 100%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학사학위 취득 후에 다시 내가 뭐 이제 반일제 말고 난 정규직으로 40시간 일하고 싶다라고 할 때 다시 지원하면 또 5%의 전체 점수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학습 병행제 혹은 뭐 선취업 후진학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선취업 후진학 혹은 후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만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굳이 3년 필요 없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좀 이야기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일제 근로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지원하셔야겠습니다. 다른 우대사항이 또 있다고요? 네, 우대사항으로는 일단은 장애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친구들이 그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인재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일정 부분의 가산점이 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없어서 맞아요. 끝으로 좀 오늘 저희가 함께해 주신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추천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마무리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두 군데를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LH공사와 한국전력공사, 그 전력거래소입니다. 둘 다 채용 인원은 많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산업의 기조나 국가의 정책들을 봤을 때 공공기관은 산업의 어떤 흐름보다는 정책에 따라서 채용이라든지 산업의 구조가 좀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뉴스를 잘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시면 이 회사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또 향후에 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본인이 조금 더 여유롭게 우리가 워라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삶을 좀 추구하는 친구들에게는 반일제라는 게 급여적으로는 조금 손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채용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과 함께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올 한 해에도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대표님. 네네. 이 시점에 좀 취업 준비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이것만은 좀 했으면 좋겠다 추천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조언하시겠습니까? 친구들이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게임도 하고 싶고 속된 말로 덕질이라고 하는데 네.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뭐 영화나 음악이나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것들에 관심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때인데요. 저도 학창 시절 돌아보면 서태지라는 어마어마한 가수의 영향을 받아서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약간 후회로 남는 것이 그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후회가 뭐 100% 후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많은 경험을 쌓고 또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일정 부분 본인이 앞으로 취업이라는 것들을 하고 또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야 되고 또 진로를 설정해야 된다는 가치관에서 보면 지금 조금만 그 시간들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병희 대표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